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지원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조심 다지면서 오늘도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봤을 때 콜롬비아 2위 연금운용사가 이제 또 비트코인 투자 상품도 취급을 하려고 점점 준비에 착수하고 있네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암호화폐판에 뛰어드는 모습이 여러 차례 보여지고 있거든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패권을 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5대 은행 중에 약 6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모건이다, 웰스파고, 시티 등등 대표적인 월가의 은행들 또한 비트코인 거래라든지 수탁, 중개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특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담보 자산으로 채택하는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규제 발목에 잡혀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이 80에서 50% 정도로 낮게 점쳐지면서 비트와이즈에서는 디지털 자산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계속 좀 연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강조드렸죠. 무산시에 점진적인 가치 입증 과정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시계를 길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빠른 통과했을 때는 강한 시장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막 마크업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미국 상원 암호화폐 시장 법안 또 연기했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이제 눈폭풍, 이 폭설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간으로 1월 29일 오늘 내일 중으로 뭔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들이 부재했다, 연기, 지연, 잡음을 만들고 이런 것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 미리 열어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새벽 FOMC 회의도 끝났고 이 미국의 상원 농업위원회 1월 29일 그리고 또 SEC와 CFTC의 이 토론 자체도 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폴 애킨스와 마이클 셀리그 차기 의장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 결과치가 또 어떻게 가격에 반영이 되는지 묵묵하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역시 빗장 풀렸다라고 하면서 런던 증시가 비트코인 이자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킹 이런 지수 상품들을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제공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기관 전문 투자자에게 확산이 됐다면 이제는 영국의 개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노출량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영국 하면 리플의 이야기를 빼두고 갈 수가 없겠죠. 최근에 FCA 금융행위감독청의 풀 라이선스를 확보하면서 점점 제도권 친화적인 그리고 결제 서비스와 커스터디까지도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현금 왕국으로 불리는 일본의 반전이라고 하면서 엔화 스테이블 코인이 벌써 스물스물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 가셨던 분들은 잘 느끼시겠지만 정말 거기는 현금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서 수수료 절감과 즉시 정상 기능을 탑재시키고 있다라는 거. 더 나아가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의 결제단에서도 더 빠른 블록체인 결제가 융합될 것이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JPYC 일본의 엔화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더리움 그리고 아발란체와 폴리곤의 낙점이 되면서 이 위에 올라가지고 있죠.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뭐였죠? 유초은행이라든지 스미토모 미츠이도 가세하면서 점점 더 민간 디지털 엔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었고 나지카드와도 함께 제휴를 맺으면서 일본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결제 시장에 도입이 되는 것이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암호화폐 산업을 받아들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로 들어오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그 국가 단위의 중앙은행들은 뒷단에서 CBDC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 2026년 이 암호화폐와 증권시장 통합을 선언했죠. 일본 재무장관이 직접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겠다 선언했었고요. 그로 인해 디지털 경제에 대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리플과도 굉장히 친화적으로 움직여지는 국가죠. 일본의 주요 금융기관들 미즈호, 미쯔비시, SMBC뿐만 아니라 SBI는 이미 리플과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리플 원장을 필두로 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RWA와 디파이에 대한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거, 이 시큐리타이즈 재팬 역시 리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4월 정도죠. XRP 도쿄 2026이 또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연사진으로 초청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결혼 일정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신혼여행 일정이랑 좀 확인을 해서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뭐 일본 가까우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행 겸으로 해서 한번 갔다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셧다운 가능성이 80%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가 또 조정이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폴리마켓 기준으로는 조금 내려왔더라고요. 한 74% 정도 셧다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무엇보다 오는 30일에 이제 정부 예산안 자체가 연장이 되지 않거나 미 의회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하면 다시 한번 셧다운에 돌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장이고요. 암호화폐 쪽에는 낙수 효과가 작용되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포 구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꾸 돈은 실물 금이나 은 쪽으로 주식시장 쪽으로는 가는데 암호화폐만 좀 약간 소외당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글로벌 금 ETF의 25년 역사상 사상 최대치가 유입되고 있네요. 무엇보다 작년 대비해서 금 ETF의 총 운용 자산이 114% 정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발발했다 보니까 실물 금이나 은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린 것 같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관들, DAT 기업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매입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스테이크 앤 쉐이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5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재무 전략을 연계하고 있죠. 여기는 수제버거 파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앤 쉐이크의 공식 트위터죠. 오늘 저희는 명목가치 기준으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500만 달러 정도 늘렸다. 준비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으면서 꾸준히 그들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빅라리 홀딩스의 계열사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의 모습도 우리가 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계속 은 쪽도 과열이 되고 있지만 코인은 저평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엇갈린 비주권 자산의 시선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쩌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실물 금과 은, 단기적인 과열 신호가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미 주기적 고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했을 가능성 저 또한 좀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이 비주권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국가에 존속되지 않은 자산을 뜻하죠. 실물 금이다, 실물 은이다. 앞에 항상 X자가 붙어 있다라는 거. 이 AU 같은 경우는 화학기호 79번에서 왔죠. 저 같은 경우는 또 화학공학과를 전공했다 보니까 그때 이 금의 원자 번호를 외울 때 뭐 금은 나의 친구다 뭐 하면서 외웠던 것 같은데 아무쪼록 XAU가 금, XAG가 은, XBT가 비트코인, 또 XRP와 XLM 앞에 X자가 붙은 친구들은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ISO 4217의 코드를 왜 그들이 이렇게 설계했는지 눈여겨봤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릭 리더 연중 의장설에 술렁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 크립토 기조를 보이고 있죠. 또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지명이 된다라고 하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 인선 판을 흔들고 있는 블랙록의 최고 투자 책임자 CIO인 릭 리더의 지금 현재 확률 자체가 원래 10% 미만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40 후반대 47%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트럼프가 지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주 다음 주 좀 여유롭게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리플과 스텔라 루멘과 같은 이런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결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자.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봤을 때 2030년 정도를 바라보며 장기적 사이클 패턴으로 가치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